강원도 내에서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 예방과 대처법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통일교육 강화를 내걸고 이달 중순으로 추진한 민병희 교육감의 방북 일정이 취소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택 국회의원이 오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건설 사업을 주도할 영국 멀린그룹 존 어셔 개발사장 일행이 오늘 오후 최문순 지사와 환담하고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에서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잇따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 예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홍역 환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환자 연령대는 만 4살 이하의 유아와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먼저 영유아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을 받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12살 이하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성인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83년에서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항체가 없어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최근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홍역이 발생한 환자가 늘고 있어 여행 전에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통일교육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으로 추진되던 민병희 교육감의 방북 일정이 취소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당초 방북 일정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였습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던 방북 일정은 통일부에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방북이 성사됐다면 민 교육감은 북측 교육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강원도 간 교육 교류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북이 불어되며 대북 교육 교류의 속도를 내려던 목표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 이후까지 중장기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평화 감수성 교육 확대를 통한 공감 확산기,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통일 강원도 교과서 개발 등 참여 확대기, 2023년 이후는 평화 교육원 설립 등 일반화기로 나눴습니다. 남북 교육 교류 조례가 이미 통과되었고 기금도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아이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으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강원 간 인적 교류를 넓히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잡았습니다. 우선 남북 강원도 학생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 등 정부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지만 정치 행정 분야보다 교육 분야의 남북 협력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도교육청의 남북 교육 교류 정책이 언제쯤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준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준공 절차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건설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 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을 보다시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구가 과연 저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 드는 거죠. 횡성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한전제치에서 성명 요청을 하면 현재 법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성명해줘야 돼요.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복구 등 재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 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검사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선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과 휴양 특구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TX 강릉선 이용객은 453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린 2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오는 2025년 3만 1,000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대 이용객이 3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이나 휴가 목적이 50%를 넘었으며 최대 3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지자체의 관광 상품까지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원도에서 좀 발휘하셔서 그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계속 새롭게 하고 확산시키고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목적 이용객이 많은 강릉은 관광 도시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평창은 계절에 맞는 레저 스포츠 특화를, 업무 출장 비율이 높은 원주는 의료 헬스기기 관련 산업 육성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KTX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말로 용역을 준공하는 목표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각 역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 개발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는 KTX 출발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와 운행시간 단축, 시간표 조정과 연계 교통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제대로 해서 여기서 출근하고 일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이 승객이 늘 수 있는 강릉선 KTX를 지역 발전 핵심 시설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자체 추산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대표가 돼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우파 정당을 건설하고 제대로 보수 통합을 해내겠다며 당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조기 과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76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00개 조합에서 15만 9,516명의 조합원이 투표일인 3월 13일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2건을 적발해 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각 지역의 현안을 제안받아 검토해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를 일주일 정도 늦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내일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를 예상했지만 내부 조율이 늦어지면서 다음 주 초쯤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1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건설 사업을 주도할 영국 멀린그룹의 존 어셔 개발 사장 일행이 오늘 오후 최문순 지사와 환담하고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내일 강원도 경제부지사, 모레 춘천시장을 면담하고 인허가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멀린이 레고랜드 코리아 건설 사업을 공시함에 따라 레고랜드 조기 개장과 스마트 토이 도시 등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 춘천시와 상생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응하려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전농은 스마트팜 사업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먹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비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 등 춘천 대표 농산물이어서 지역 시설 원예 농가를 짓밟는 행위라며 공청회를 개최해 농민과 소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총회가 오늘 춘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춘천 태권도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2019년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특히 경년제로 열리는 춘천 국제 태권도 대회를 통해 춘천이 세계 태권도 발전의 요람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2019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는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민선 7기 당면 현안으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자치분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주요 분권 정책과 연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사무 위임 과제를 반기별로 지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상수도나 화목보일러 배관이 얼지 않도록 감아두는 열선 사용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동파 방지용 열선 화재는 지난 2014년 6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모두 6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은 열선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춘천시가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먼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양구군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내국인 30명, 외국인 20명, 수학여행단 25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당일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1개소 이상을 이용하면 내외국인 20만 원, 수학여행단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숙박 관광은 1박 시 유료 관광 2개소와 음식점 2개소 이상을 이용하면 내외국인 30만 원, 수학여행단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구군 대표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방문하면 1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